자, 계속해서 CS와 창구 마케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피드백을 할 때 유의될 사항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자, 행동의 동기를 추리하지 말고, 그렇죠. 굉장히 무리수가 될 확률이 높죠. 동기를 추리한다는 것 자체가. 자, 그 행동 자체를 묘사해서 팩트 위주로 이야기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피드백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후 바로 해야 되지. 하루 이틀 지나면 변명할게 100개, 200개 상대방이 수긍 안 할 확률이 높아지는 경우죠. 자, 그리고 신뢰감이 형성이 돼야 되죠. 아무리 좋은 말도 신뢰감이 형성이 안 돼 있으면 뭐 어떻게 되죠? 잔소리가 되고 비난이 돼버릴 확률이 높겠죠. 자, 상대가 변화하기를 강요하지 말고, 참 어려운 말인데요. 그렇죠? 단순한 정보 제공이 그칠 것. 상대가 변화하기를 강요하면서 이 마찰이 생기는 거죠. 상대가 노력하면 바꿀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 말해야지, 바꿀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말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공자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길 한가운데서 실수하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길 옆에서 실수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그런 거죠. 더 큰 잘못을 한 사람한테 왜 뭐라고 하지 않았느냐.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는지 아예 깨닫지 못하는 사람,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한테, 그렇죠, 지적을 해봐야 그게 개선되지 않으리라고 보는 거죠. 사람이 가장, 그러니까 떨어질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진 단계가 사실은 뭐냐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단계예요.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이 부끄럽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설득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바꿀 수 없는 행동에 있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게 되는 거고, 하물며 고객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렇죠? 이 전 단계도 사실 어려운 거예요. 고객에 대해서. 자, 11번 문제는, 네, 좋습니다. 1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공감적 경청인 거죠. 자, 단순한 경청이 아니에요. 공감적 경청에 대한 거죠.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자기를 이해시키기보다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말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뭐죠? 단순한 경청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공감적 경청에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죠.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자기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완벽한 공감적 경청이 되는 거죠. 자, 자기를 이해시키기보다는 여기서 틀린 거죠. 자기도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상대방을 이해하고 궁극적으로는 자기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공감적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의 사실, 의견, 감정을 통해서 고객과 수준을 맞추는 대화를 엮어가는 것이다. 좋은 말이죠. 상대방이 가진 어떤 틀이 있을 거예요. 사고의 틀이 있을 텐데 그 내면에 들어가서 상대방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다.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역지사지. 정말 어려운 말인데 이렇게 해야지 고객이 나한테 쿵 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공감적 경청이라는 것은 고객 의사에 그냥 동의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 지적으로 완전하고 깊게 이해하는 것이다. 어려운 단계인데, 예, 맞는 말이죠. 야, 그렇죠? 좋은 말이에요. 적극적 경청이나 반사적 경청, 그러니까 단순한 경청은, 그렇죠, 공감적 경청과는 달리 상대방의 이야기를 청취하는 동기가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지. 그렇죠? 내가 물건을 팔아먹어야지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듣는 거는 그냥 경청에 불과하라는 거지. 공감적 경청은 아니라는 거죠. 정말 VIP 고객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겠어. 그러면 공감적 경청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문제 풀다 보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꼭 풀어보셔야 돼. 어떤 내용이 어렵지는 않은데 문제들이 이런 것들을 풀어보셔야 실수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자, 고객 불만 응대 흐름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찾으시오. 자, 이런 것들은 어떤 상황을 가정하고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그냥 외우시려면 다 외우기가 쉽지가 않죠.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죠. 갑자기 말이죠. 송금을 보냈는데 수수료가 발생한 거야. 과거에는 안 나왔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고객이 창구에 오셔갖고, 굉장히 톤이 높게 이제 울분을 토하십니다. 그렇죠. 그럼 일단 뭘 해야 되죠? 일단 들어야 되죠. 그렇죠. 왜 그러시냐? 사과부터 먼저 해야 되고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쨌든 들어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갑자기 송금할 때 수수료가 발생이 됐네. 자, 그러면 왜 그랬는지 원인을 한번 따져봐야 되겠지. 원인을 따져보니까 말이죠. 그 예금 자산이 줄어들어가지고 고객 등급이 한 단계 떨어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가 발생이 됐네. 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럼 급여 이체를 옮기거나 아파트 자동 이체를 하나 더 하게 되면 가능할 수도 있겠네. 해결책을 찾아야 되고요. 그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검토 활용이라는 게 이제 체크한다는 뜻입니다. 잘 마무리가 되었는지. 그렇죠?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어떤 상황을 좀 가정을 하시고 쭉 순서대로 이어가 보시면 문제 풀이가 조금은 더 쉬워지겠죠. 13번은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1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고객 불만 요인 중 서비스 7가지야. 문제가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유치할 수도 있죠. 근데 문제 낼 게 많지 않다 보니까 서비스에서 해서는 안 될 7가지 문제점. 그렇죠? 7거지약이라고 합니다. 무관심. 그렇죠? 규정집. 이거 짜증나죠. 규정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만 응대하게 되면, 듣는 사람 열받죠. 자, 어른 취급이 아니라 어린이 취급을 하는 거죠. 네, 어린이 취급. 애 취급을 한다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어른 취급이 아닌 거죠. 어른 취급. 말이 좀 이상하죠.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기출문제예요. 네. 자, 로봇처럼 대답하는 거죠. 네. 스팀 받죠. 이런 경우에도. 냉담한 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다 틀렸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겠죠? 그 외에도 뭐가 있나 해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7가지 서비스 7가지 약이 있는데요. 무관심, 무시, 무책임, 냉담, 어린이 취급, 로봇화, 규정집, 이런 것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어서 한 문제를 더 풀어가도록 해보죠. 자, 고객 불만을 응대하는 상황인데요.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보시니까 고객이 큰 소리로 언성을 높이는 경우,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죠. 고객에게 양해해 인사말을 한 후 상담실로 장소를 옮겼다. 그렇죠. 고객이 큰 소리 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좀 바꿔보면서 응대하면 좀 도움이 되죠. 자, 여기서는 장소를 바꿨죠. 장소를 바꾸고 응대하시는 사람을 바꾸고, 예를 들어서 책임자가 나와서 응대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람이 단계 누그러집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렇죠. 지점장 나와 하고 뛰어오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 상담실로 모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책임자가 응대하고 이런 식으로 응대를 하게 되고요. 자, 고객이 따지고 들 경우 일단 고객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렇죠. 그 뭐든 간에 일리는 다 있는 거고,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고객의 입장을 먼저 인정해 준 후 이해를 시키는 것이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자, 고객을 들어줄 수 없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고객 요구를 어떻게 다 들어주겠습니까? 그렇죠. 상사께서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합리적으로 이해를 시켜줘야지. 자, 윗사람이 그러는데요. 해주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싸우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고객이라는 게 그 합리적인 차별이 가능한 거잖아요. 주식을 주문을 할 때 전화로 주문하는 고객과 홈 트레이딩 시스템 혹은 모바일로 주문을 하시는 분과 수수료가 어느 게 더 싸요? 당연히 모바일로, 그렇죠? 홈 트레이딩 시스템으로 하시는 분이 싸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드려야 되지, 그냥 상사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러면 이제 싸우자는 거죠.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른 직원의 실수로 착오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처리하였다. 좋은 말이죠. 쉽진 않지만. 자, 고객의 잘못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객의 잘못을 큰 소리로 얘기하지 않고 정확히 확인을 시켜주고 설명하였다. 참 좋은 말이죠.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특별히 설명 어려운 거 없죠? 자, 16번 문제. 자, 이것도 종종 나오는 문제인데, 인구 통계적 방법, 가장 어떤 기본적인 분류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구 센서스 조사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인구 통계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까? 그런 관점에서 좀 찾아보시면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자, 연령.
자, 인구 조사를 나왔어요. 몇 살이십니까? 아, 기본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학교는, 가방권은 어디까지? 아, 이거 기본적으로 조사하죠. 그렇죠. 라이프 사이클, 여기서 말하는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건 이런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자녀들이 모두 다 출가한 상황, 이제 은퇴 상황인지, 그렇죠. 가족이 형성되는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죠. 체크를 하겠죠. 가족 상황이라든가 자녀가 있는지, 그렇죠. 당연히 인구 통계 방법에서 하는 거고요. 라이프 스타일, 요건 틀린 거죠. 요거는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개인의 견해에 따라서는 다르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서에서 요구하는 그 틀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주셔야 돼. 그렇죠? 브랜드 선호도는 뭐죠? 행동 경향이죠. 행동. 실질적인 구체적으로 행동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관한 거죠. 종교 이런 것도 인구 조사할 때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라이프 스타일은 심리적인 부분들. 예를 들어서 저는 그 굉장히 뭐랄까 좀 타이트하게 사는 것보다 좀 여유를 갖고, 그렇죠? 시도 읽고, 그렇죠? 시도 써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년필을 써요. 그렇죠? 만년필 쓰는데 특정 브랜드 만년필을 씁니다. 이거는 행동, 경향에 관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 둘을 뺀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문제를 안 풀어보시면요. 이것도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꼭 풀어보셔야 되고요. 풀이는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행동, 경향. 좋습니다. 1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창구 세일즈에 관한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질문 보시면요. 고객의 기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제한형 세일즈를 원하게 되었다. 그렇죠? 단순히 상품, 개별 상품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패키지화 되어 있거나 그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상품이 판매가 이루어지는 제한형 세일즈. 어려운 단계이긴 하지만 꼭 필요한 단계죠. 자, 대부분의 고객은 전담 직원으로부터 고객 소개를 부탁받는 경우. 이걸 뭐라 부르죠? MGM이라고 하죠. 멤버. 마케팅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마케팅 방법 중에 하나죠. 고객 소개받는 거. 불쾌감을 느낀다? 아, 그러지는 않죠. 부담을 좀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고객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 이 영업사원이 나를 정말 신뢰를 하고 있구나. 그렇죠? 고객 소개를 부탁하는 것 자체가 영업의 한 방편이기도 하고요. 영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툴이기도 합니다. 지향한다? 아닙니다. MGM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영업 성과를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자, MGM이 왜 또 좋냐면 고객이 고객을 소개시켜 줬을 때는 그 고객은, 그렇죠? 새로 시켜준 고객은 기본적으로 이 영업사원에 대한, 그렇죠?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신뢰도를 갖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영업 성과가 훨씬 더 좋게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화장품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장품 살 때 제일 먼저 뭘 뒤져볼까요? 고객 후기를 뒤져보죠. 그거는 왜 고객 후기를 뒤져보겠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썼는지, 그렇죠? 신뢰도를 쌓는 과정인 거지. 그게 이루어져야 상품 구매가 이루어지는 건데 MGM으로 통해서 하게 되면 그 신뢰도를 쌓는 과정이 굉장히 단축이 되는 거죠. 유용한 방법이죠. 그래서 2번은 틀린 거고요. 자, 고객 통장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죠. 야, 이게 무서운 겁니다. 금융기관이 왜 무섭냐?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내가 쓴 신용카드, 카드 사용 내역 이런 것들을 쭉 분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정보가 나오겠죠. 내가 잘 먹는 거, 어디 가서 노는지 다 나온단 말이지. 무섭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게 이거, 그렇죠? 결국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문제로 해결이 된다고 보면 이 돈이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지를 다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금융기관이 그렇게 무서운 곳이다. 그렇죠? 며느리도 모르는 일을 누가 알고 있다? 네. PB가 알고 있는 거죠. 네. 4번 보시면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CRM은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마케팅 툴이죠. 고객 서비스의 지속적인 세일즈를 위해서 수집한 고객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객 카드를 발급하고, 그렇죠. 왜 비용이 많이 듦에도 불구하고 고객 카드를 발급을 할까? 이런 수많은 고객 정보들을
취합하는데 가장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은 훨씬 더 다양하고 아주 중요한 고객 데이터들을 더 많이 갖고 있죠. 무서운 겁니다. 신문 간지 투입은 세일즈맨이 비효율적 방법으로 여기지만 쉽게 가망 고객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가령 리테일 점포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점주, 그러니까 아파트 안에 있는 은행이다 생각해 보세요. 지점이.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효율적일 수 있죠. 근데 과거보다는 좀 중요도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광고를 뭘로 하죠? 다 인터넷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무슨 튜브 이런 게 있죠? 예. 유선생의 광고를 해야 되겠죠.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그 유선생을 보는지. 그렇죠? 과거보다는 확실히 신문 간지 투입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긴 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중국집을 오픈했다. 그럴 때 아파트 단지 이런 것들은 이제 효과적일 수 있겠죠. 단지 내에 있는, 근데 이제 시내에 예를 들어서 상업시설 근처에 있는 그런 경우, 은행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신문간지 투입은 과거보다는 확실히 그렇죠. 성공률이 좀 떨어지긴 하겠죠. 좋습니다. 자, 2번이 틀린 거고요. 17번에 좋습니다. 1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상품 구매의 심리에 대한 단계에서 틀린 것은 옳은 것은 무엇이냐. 그렇죠? 자, 1번 지문 보시면요. 상품 구매는 순간적으로 발생한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밑에 보시면 이런 단계들이 있죠. 이런 단계들을 거쳐서 발생하는 것이지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현실에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렇죠? 여성분들은 특히 보시면 옷장을 열어보면서 늘 느끼시잖아요. 옷이 없다. 입을 옷이 없다라는 거죠. 옷은 되게 많이 있는데 그러다가 저기 이제 쇼 윈도우에 원피스가 하늘하늘 이렇게 있으면 순간적으로 구매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현실은 일단 틀린 거고. 자, 그럼 어떤 단계를 거치느냐? 이게 지문이 좀 2번 지문이 좀 어렵게 만들어졌네요. 이 순서를 모두 맞춰야 되니까 연상이 욕망보다 먼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은행에 가가지고 어떤 새로운 리프렛이 있다고 봐요. 지금 가입하시면 몇 프로, 이게 뭐지? 주의를 끌고 흥미가 생기는 거죠. 이게 뭐예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게 몇 프로를 주는 상품인데 지금 가입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만. 그러면 내가, 이거 얼마를 모을 수 있을까? 이런 연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가입해야 되겠다는 욕망이 생기고, 그 욕망이 생기면 이제 비교해보고 검토해보는 거죠. 인터넷도 조회해보고, 다른 은행과도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확신 결정. 이런 7가지 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3번 질문 보시겠습니다. 5년 후 5천만 원 만들려면 한 달에 얼마씩 해야 되지? 이게 연상 단계죠. 네, 이게 정답이네요. 이게 연상 단계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 상품에 가입하면 무엇이 좋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 초기 단계인 거죠. 비교 검토 단계가 아니라 초기 흥미 단계죠. 흥미 단계에 들어간 거고요. 자, 그리고 5년 만기 적금에 가입을 할게요. 라고 하는 건 확신이 아니라 뭐죠? 가입할게요. 했으니까 결정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순서를 다 좀 기억하시기는 쉽지는 않을 텐데, 창구에 와가지고 리플렛을 보고, 그렇죠? 주의 흥미 단계. 이런 걸, 그 다음에 내가 이 상품 가입하면 얼마를 만들 수 있지? 뭐 이런 연상, 가입하고 싶다. 그 다음에 비교 검토해갖고 확신, 최종 결정을 하는 거죠. 자, 요거 조금 어려운 지문이네요. 일단 3번이 확실한 정답이 있으니까요. 자, 18번 문제 풀이는 뭐 그대로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고요. 1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고객으로부터 성공적인 접근, 고객으로의 접근 기술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자, 가망 고객이라는 건 뭐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세일즈 대상이 되는 그 고객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질문을 해라. 좋은 말이죠. 직원이 대화를 주도하면서 니즈를 파악하라. 이게 아닌 거죠.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 고객이 말을 많이 하게 하는 것이 정답인 거죠. 그래서 고객이 갖고 있는 생각을 많이 털어놓게 해야지, 그래야 제대로 된 세일즈 설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직원이 대화를 주도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말을.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직원이 대화를 주도하면서 이끌어내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고객이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고객이 대화를 실제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좋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고객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비교 관찰 기회를 줘야 된다. 좋은 말이고요. 시각자료 활용이 중요하죠.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좀 자극적인 신문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보여주면서 시작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바로 그런 거죠. 깜짝 놀랄 만한 사실. 그렇죠. 아직 한국 그 노인의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빈곤층에 해당한다거나 뭐 이런 기사들이 있잖아요. 노후 준비를 얼마만큼 못하고 있는지 이런 뉴스 신문 기사 이런 것들로 시작을 하는 것도 굉장히 충격을 주면서 시작하는 것들도 세일즈의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바람직한 고객 접근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자, 직원은 은행을 대표해서 명찰을 폐용하고 있기 때문에 명함을 드릴 필요는 없다? 아닙니다. 서비스 실명제라고 하죠. 명함을 엄청 파줄 거예요. 네, 명함을 많이 그렇죠? 드리도록 해야 되고요. 누가 응대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CS가 좀 무섭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응대 매뉴얼들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이 상담을 하고 가면 꼭 저를 찾아주세요 하고 명함을 주도록 그 응대 매뉴얼이 아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함을 안 줘요? 그럼 CS 점수가 깎여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나중에 CS 교육 받으러 다시 들어가기도 하고 막 그럴 수가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응대 매뉴얼에 명함을 당연히 드리도록 하고 있고요. 당연히 드려야 되고요. 1번이 틀렸고요. 고객의 이름을 기억해서 인사를 한다. 중요하죠? 그렇죠? 고객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활용하도록 한다. 얼마나 정말 다양한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지 은행 전산에 들어가 보면 아실 거예요. 저희들도 제가 PB 할 때도 사소한 것까지 다 적어 놓습니다. 며느리와 사이가 안 좋다는 둥, 막 이런 것까지 코멘트를 달아 놓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시니컬하고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DB화해서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각적인 상품 안내장을 활용한다. 좋은 말이죠. 가족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수집해야 된다. 자,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그 VIP 고객 중에 보시면 가족 관계가 복잡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분이 옳고 그른 거는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 VIP 고객일수록 그렇죠. 가족 관계 정리를 잘 딱 해놔야 되는 거죠. 중요합니다. 훌륭한 고객이 될 확률이 높아져요. 가족 관계가 뽑히면 재산 관계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컨설팅이 필요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VIP 고객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자, 정답은 쉽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 보실까요? 자, 고객 상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자, 보시면 대화 주제부의 비중이 높아야 되고 너무나 당연하겠죠. 대화 도입부는 그러시죠.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간단한 수준에서 가능할 거고요. 주제부 비중이 가장 중요하겠죠. 관계 형성 기법의 요소에는 시선을 맞추고요. 좋습니다. 친밀감을 조성하고 감정이입이 있다. 좋은 말이죠. 유능한 창고 세일즈맨은 고객의 니즈를 확인하고 바로 권유한다. 바로 권유하는 게 아니라요. 니즈가 이렇게 충만했을 때 그때 딱 던져야 되는 거죠. 바로바로 던지다 보면 아직 이 가입할 욕망이 생기지 않았는데 던지다 보면 오히려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조심스럽습니다. 충분히 고객이 설득이 되었을 때 그때 딱 던져서 클로징을 해야지 들어가자마자 상품 이야기하고 바로 판매에 들어가면 오히려 거부감이 생길 수 있죠. 3번은 틀린 말이고요. 자, 고객이 바라는 서비스와 현재 서비스 간에 갭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갭을 어떻게 잘 메워줄 건가. 이게 컨설팅인 거죠. 그래서 질문, 촉진, 경청 등 기본적인 상담 기법을 사용하여 서비스 갭을 구체화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있는 이 척박한 현실이 있고요. 내가 바라는 아름다운 현실이 있는 거죠. 이 갭을 어떻게 메꿔줄 것인가. 그렇죠? 노후에 안락한 생활을 하고 싶어요. 그럼 노후에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품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갭을 확실히 구체화시켜줘야 되죠. 숫자로서. 고부가 질문은 뭐냐? 현재 상황을 분석하거나 평가하도록 해서 고객의 니즈를 보다 구체화하도록 도와준 거죠.
그렇지? 단순 질문이 아니라 개방적이고 확대될 수 있는 질문들을 던져서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고객 니즈를 개발할 수 있는 직물과 유형이 얽혀 연결된 것은 무엇이냐? 자, 보시면요. 고객님, 지금 재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되세요? 이건 뭡니까? 현황에 대한 질문이죠? 지금 현황이 어느 정도이신지. 기본적으로 이제 고객의 신뢰가 쌓이게 되면 이제 이런 것부터 체크가 들어야 되겠죠? 혹시 노후 자금을 만드는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프로그램 문제는 없으신가요? 그렇죠? 문제 질문이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 그러면 그러하시다면 투자 상품의 수익성이 낮아지는 것에 대한 리스크는 연관적이요? 연관적. 예를 들어서 브라질 국제 상품을 고객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면 환율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연관 지어서 계속 확인하고 질문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익성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펀드가 있다. 솔루션을 해결하는 거죠. 펀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주식형 펀드가 있을 거고요. 리츠라든가 이런 쪽에 투자되는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의 변동성이 굉장히 낮은 상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익성을 보완해 주면서 앞서 말했던 리스크 완화 문제를 좀 줄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상품, 솔루션 해결이 되는 거죠. 자, 질문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2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고객 니즈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법인데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한정 질문이라는 건 뭐죠? Yes, No 이렇게 단답형으로 말할 수 있는 질문들이 한정 질문이고요. 고객의 답변을 빠르게 구할 때 맞는 말이네요. 자, 근데 고객의 성향, 구매 의사 등을 파악하기에 쉬운 게 아니죠. 개방형 질문들이 고객의 스타일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또 중요한 거죠. 단답형 한정 질문이라는 것은 그렇죠. 간단한 거나 고객 답변을 빠르게 구할 때 쓰는 것이지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런 데는 그렇죠. 적절치 않은 거죠. 일단 1번이 틀렸고요. 자, 개방형 질문이라는 게 OWEH죠. when, how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이런 것들을 질문을 던져서 고객의 니즈를 구체화시키는 거죠. 고객은 막연히 노후에도 좀 편안하고 좀 이렇게 럭셔리하게 살고 싶어요. 단순한 것들을 정확하게 쉽게 말하면 숫자로 표현하는 거죠. 월 얼마 정도 있어야 고객이 원하는 것들을 정확히 지킬 수 있을지, 당신이 생각하는 안락한 노후란 건 뭐냐,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말하면 돈 문제로 구체화시켜 주는 거죠. 개방 질문은 잠재된 고객의 니즈를 현재 니즈로 구체화시켜 준다는 거죠. 막연했던 것을 어떻게 해요?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현황 질문이라는 게 고객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 잦은 질문을 하게 되면 고객이 짜증날 수도 있는 거죠. 지나치게 나의 사생활을 캐는 건가? 그렇죠? 그래서 신뢰감이 쌓여질수록 자연스럽게 고객 현황은 오픈이 더 되게 되는 거죠. 해결 질문이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익이나 효용을 느끼게 해서 고객 스스로 현재 니즈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한다. 좋은 말이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고객 반론. 고객이 쉽게 이렇게 원하는 대로 항상 따라오는 건 아니죠. 고객의 반론을 제시할 텐데요. 틀린 것은 무엇이냐? 농담조로 하는 것은 반론 같지만 농담에 지나지 않으므로 너무 심각하게 생각은 아니다. 좋습니다. 고객이 반론을 제기할 경우 해결책을 꼭 빠르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죠. 충분히 설득을 해야 할 필요가 생길 것이고요. 단순히 빠르게 한다는 게 좋지는 않은 거죠. 맞습니다. 이게 틀린 거네요. 고객이 충분히 설득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설득을 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체계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지 빨리 제시하는 것 자체가 능사는 아닌 거죠. 고객이 반론을 제기할 때는 그런 이유들이 있을 텐데 그런 이유들을 분석 정확히 하고 그 다음에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겠죠. 2번이 틀린 거네요. 3번 보시면요. 고객에게 자신의 기분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맞는 말이죠. 고객이 어려움을, 상품 가입 어려움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표정이 썩어버린다거나 이러면, 그렇죠? 아니죠. 포커페이스 유지해야 될 거고요.
반론응대의 3F 기법에는 그렇죠. 지금 느끼는 감정, 그렇죠. 고객이 지금 펀드 수익률이 안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과거에 felt 그런 느낌이 과거에도 수많은 사례가 있었거든요. 새로운 found 제안이라든가 상품을 발견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런 식의 기법이 있다. 좋습니다. 고객의 반론을 질문으로 됨으로써 그의 적절한 대안을 제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좋긴 한데 바빠 내가 안 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히려 맞습니다. 고객님 바쁘시죠? 바쁘시니까 저한테 또 맡겨주셔야 돼요. 고객의 반론을 질문으로 됨으로써 적절한 제안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좋은 말이죠? 좋습니다. 2번이 틀린 거죠.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5번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매 약속에 이르는 4가지 방법인데요. 틀린 것은 무엇이냐? 자, 프로세일즈맨은요, 타 직원에 비해서 고객 정보 탐색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그럼요. 고객이 저한테 쿵 하고 넘어지려면 정말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야 됩니다. 그렇죠? 며느리한테 말할 수 없는 가족사에 관한 것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제가 모셨던 고객 중에 한 분은 그분이 상담을 하고 가시면 그분의 아드님들이 꼭 오세요.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는지 저한테 물어봅니다. 물론 말해줄 수는 없지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치? 고객 정보가 누구한테 있다? 금융기관 직원한테 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 고객이 이제 진정한 자기 고객이라는 거죠. 고객보다.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에 가셨는데 이게 잘 사람을 못 알아보는데 제가 갔을 때 금방 알아본 거예요. 가족들이 깜짝 놀립니다. 예. 그분한테는 제가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인 거죠. 왜? 돈 관리를 다 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객 정보,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고객 정보들이 머릿속에 있는 거죠. 자, 2번 지문 보시면요. 주요 관심사에 대해서 상담이 있는지 체크한다. 좋습니다. 세일즈 포인트를 요약해서 정리한다. 정확한 표현이고요. 성공적인 세일스맨은 구매 약속 시점에서 제안 대신 요청을 한다. 반대로 설명하고 있네요. 단순히 상품 구매를 요청하는 게 아니죠. 제안, 즉 컨설팅이 이루어지는 거죠. 제가 정말 영업을 잘 하시는 분, 이분은 이제 보험을 하시는 분인데 제가 참 그분을 대단하고 참 높게 사는 이유가 뭐냐면 상품을 솔루션 안에 딱 담아서 제안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진짜 컨설팅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고객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그 상품이 구매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렇죠. 이분이 정말 영업을 잘 하시는 분이고 정말 세일즈 성과도 높고, 그렇죠. 선수는 제안을 한다는 거죠. 거꾸로 말하고 있고요. 4번이 정답이고요. 고객의 한계를 벗어나는 무리한 약속은 저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의한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4번이 정답이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요, 이제 내부 통제, 리스크 관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